대중교통 관련 여행, 그 외의 일상, 움직이는 물체 등의 영상을 올리는 유튜버, 출발하는 버스 사진을 즐겁게 찍고 그 버스에 대한 이야기를 알려주는 태평역. 이번 콘텐츠는 판교역에서 찍은 버스 2입니다. 즐거운 시청 바랍니다. 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잠시 멈추고 시청 전 안내사항을 먼저 참고해주세요. 3330번 버스는 도촌동을 출발해 야탐역, 서현역, 판교역, 범기역, 명항역을 거쳐 안양역을 이어주는 노선으로 경기도 직행좌석 버스들 중에서 이용객이 매우 많다고 알려진 노선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판교역과 범기역에 가시면 긴 줄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용객이 많은 이 노선은 2023년 1월 7일에 타봤습니다. 1500-2번 버스는 에버랜드를 출발해 포고급 외국어대학교, 능평동, 판교역, 남부터미널을 거쳐 사당역을 이어주는 노선으로 이 노선은 직행좌석 버스들 중에서도 구간 이용객이 매우 많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용인 구간, 광주 구간, 분당 구간, 서울 구간 중에서 단 한 개의 구간에서만 타는 이용객들조차도 많은데 2개 이상의 구간을 타는 이용객이면 말 다했습니다. 구간 이용객이 많다는 이 노선은 2022년 8월 27일에 타봤습니다. 103번 버스는 도촌동을 출발해 야탐역, 판교역, 운중동, 인덕원역, 동부 과천청사역을 거쳐 사당역을 이어주는 노선으로 여러 구간에서 다른 노선들의 이용객들을 주워먹는 역할을 매우 잘합니다. 그 덕분에 독자적인 역할을 가진 곳은 딱히 없어도 정말 크게 성공했을 정도이니요. 다른 노선들 이용객들을 분산해주는 이 노선 나중에 타보고 싶습니다. 8100번 버스는 당국대학교를 출발해 보정동, 미금역, 판교역, 순천향 대학병원, 남대문 세무서를 거쳐 서울역을 이어주는 노선으로 경기도 직행좌석 버스들 중에서 수익이 최고 수준으로 높다고 알려진 노선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이 노선이 KD 운송그룹을 먹여 살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최고 수익을 자랑하는 이 노선은 2025년 4월 26일에 타봤습니다. 1151번 버스는 오산리를 출발해 능평동, 신현동, 서현역, 판교역을 거쳐 강남역을 이어주는 노선으로 앞선 8100번 버스와 마찬가지로 이 노선도 직행좌석 버스들 중 수익이 최고 수준으로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 신분당선 개통 이후 분당에서 강남역 가는 노선들이 많이 정리되는 추세였을 때 이 노선만큼은 예외였으니 말 다했습니다. 8100번과 더불어 수익이 매우 많다는 이 노선 나중에 타보고 싶습니다. 9300번 버스는 도촌동을 출발해 야탐역, 성남역, 판교역, 순천향 대학병원을 거쳐 서울역을 이어주는 노선으로 도촌동과 야탑동, 판교 쪽 이용객으로 꾸준히 이용객을 늘려왔던 노선 중 하나입니다. 이용객을 꾸준히 늘려온 이 노선은 2025년 2월 15일에 타봤습니다. 6012번 버스는 나루마을 월드반드를 출발해 다음 마을 메타폴리스, 한빛마을, 예당마을을 거쳐 판교역을 이어주는 노선으로 동탄에서 판교를 이어주는 노선들 중 유일하게 동탄의 신도시에서만 운행합니다. 동탄 2신도시에서 판교 가는 노선들이 이용객이 많은 것처럼 동탄의 신도시에서도 판교 가는 이용객이 많습니다. 동탄의 신도시에서 판교를 이어주는 이 노선 나중에 타보고 싶습니다. 9401번 버스는 구미동 사고지를 출발해 푸른마을, 효자촌, 서현역, 판교역, 남대문 세무서를 거쳐 서울역을 이어주는 노선으로 분당에서 서울 도심구간 이용객이 매우 많다 보니 인가리 수가 많아 배차 간격이 매우 짧은 노선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역버스 이용객 순위에서 압도적 1위를 당당히 자랑합니다. 이렇게 이용객이 매우 많다 알려진 이 노선은 2020년 1월 19일에 타봤습니다. 매우 자주 오는 노선답게 바로 다음 사진 역시 9401번 버스입니다. 공동 차량과 회사가 다른데 이렇게 공동배차까지 할 정도면 이용객이 상상도 못하겠네요. 제가 2020년 당시에는 동성교통 차량을 탔었기에 다음에 탈 때는 남성버스 차량을 타보고도 싶습니다. 8110번 버스는 우리역을 출발해 미금역, 광교역, 서현역, 판교역, 순천향 대학병원을 거쳐 종로 2가를 이어주는 노선으로 서울역이나 숭례문까지 가는 대부분 노선들과는 달리 종로 2가에서 회차하는 노선입니다. 짧은 시간대에 다른 노선들의 남대문 세무서 이전에 꽉 차서 못 태우는 승객들을 나르는 역할을 이 노선이 해줍니다. 다른 도심행 노선과 회차지가 다른 이 노선 나중에 타보고 싶습니다. 3500번 버스는 오리역을 출발해 정자 이동, 서현역, 판교역, 삼본역, 한세대학교를 거쳐 캐피코 경기 외국어 고등학교를 이어주는 노선으로
성남시에서 군포시를 바로 이어주는 유일한 상시 노선입니다. 덕분에 이용객이 매우 많습니다. 3330번, 3500번 더불어서 성남시에서 출발해 위성도시끼리 이어주는 노선들 이용객이 정말 많네요. 성남시에서 군포시를 이어주는 이 노선 나중에 타보고 싶습니다. 7007-1번 버스는 당국대학교를 출발해 미금역, 서현역, 판교역, 정부과천, 청사역, 사당역을 거쳐 여의도역을 이어주는 노선으로 다른 노선에 비해 배차 간격이 길긴 하지만 경유지가 많은 만큼 중간중간 구간에서 이용객이 꾸준합니다. 즉 배차 간격이 길다고 이용객이 극히 적을 거라 생각하면 큰 코 다칩니다. 타 노선보다 배차 간격은 길지만 이용객은 꾸준한 이 노선 나중에 타보고 싶습니다. 성남에서 서울 도심을 이어주는 대표 노선 중 서울시 면허는 9401번, 경기도 면허는 8100번인데 비록 9401번에 비해 인가대수는 밀릴지 몰라도 이용객이 서는 밀리지 않을 정도이니 말 다 했습니다. 심지어는 GTX-A가 직결되더라도 영향이 크기까지는 없을 가능성이 높으니요. 9401번의 경우는 현재는 이용객이 매우 많습니다. 그러나 GTX-A가 직결될 시 이용객 변화가 예상되는데요. 9401번 버스는 성남역 인근에서 서울역까지 가장 빨라야 35분이고 막히면 더 걸리는데 GTX-A는 약 17분 만에 가기 때문입니다. 다만 GTX-A의 비싼 가격, 성남역 접근성 문제, 그리고 GTX-A 남부구간 배차 간격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어떻게 변할지는 봐야 할 것 같습니다. 5000번 버스는 구미동 차고지를 출발해 정자이동, 효자촌, 서현역, 황교역, 남대문 세무서를 거쳐 서울역을 이어주는 노선으로 청자이동의 일부 구간을 제외하면 9401번 노선과 일치하는 선형을 가진 노선입니다. 9401번이 이용객이 정말 많은 만큼 이 노선 역시 이용객이 많습니다. 9401번이 보조라고 할 수 있는 이 노선 나중에 타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오산리는 어디에 있을 것 같나요? 설마 오산시를 생각하는 건 아니겠죠? 오산시라 생각하셨다면 매우 큰 오산이며 광주시를 길게 지난다고 광주시라 생각해도 안되지요. 왜냐하면 오산리는 용인시에 있기 때문이죠. 나중에 이 버스를 타고서 오산시에 없는 오산리에 가보고도 싶습니다. 9401-1번 버스는 푸른마을을 출발해 효자촌, 서현역, 백현마을, 판교역, 순천향 대학병원을 거쳐 서울시 중부기술교육원 블루스퀘어를 이어주는 노선으로 9401번의 이용객이 매우 많자 보조 노선으로 신설되어 보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노선 다 이용객이 정말 많습니다. 9401번 노선을 보조해주는 이 노선 나중에 타보고 싶습니다. 107번 버스는 더사판교 퍼스트파크 정문을 출발해 백현교차로 낙생고등학교를 거쳐 판교역을 이어주는 노선으로 판교 더샵을 위한 노선으로 만들어진 만큼 판교 더샵 주민들의 발이 돼주고 있습니다. 판교 더샵의 발이 돼주는 이 노선 나중에 타보고 싶습니다. 6003번 버스는 동탄 2차고지를 출발해 동탄호수공원, 동탄테크노밸리, 한림대병원을 거쳐 판교역을 이어주는 노선으로 판교 테크노밸리와 동탄 테크노밸리가 존재해 양방향으로 모두 이용객이 많습니다. 그 덕분에 GTX-A가 개통됐음에도 버스가 강세를 보이니 말 다 했습니다. 9300번 버스는 분당 북부와 판교 삼평동에서 서울역을 가는 유일한 노선이라 이용객이 상당한데요. 그러나 전망이 그리 밝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GTX-A 남북구간 직결 때문이죠. GTX-A 직결 시 판교 신도시 삼평동 주민들은 GTX-A 성남역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야탑동 주민들은 야탑역에서 수인분당선 타고 주서역으로 가서 GTX-A를 이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8106번 버스는 우리역을 출발해 미금역, 정자역, 서현역, 판교역, 시흥하늘 휴게소를 거쳐 상동역을 이어주는 노선으로 경기도의 경기순환 버스들 중에서 이용객이 가장 많기로 알려진 노선입니다. 특히 다른 경기순환 버스 노선들과 비교했을 때 압도적으로 이용객이 많은 수치이죠. 경기순환 버스들 중 이용객이 가장 많다는 이 노선은 2022년 7월 30일에 타봤습니다. 1140번 버스는 대장지구를 출발해 운정동 행정복지센터, 판교역, 야탐역, 오란역, 신구대학을 거쳐 사기막고를 이어주는 노선으로 보조 노선으로서의 이용객이 매우 강했는데 과거에는 51번의 보조 역할을 매우 잘했었죠. 지금은 다른 노선들 보조하는 역할은 줄었으나 대장지구 연장 등 여러 차례의 노선 변경으로 새로운 이용객이 많이 늘었습니다. 과거 51번의 보조 역할을 쓰던 이 노선 나중에 타보고 싶습니다. 다른 노선들은 한국외국어대학교가 출발 지점입니다.
그러나 이 노선은 한국외국어대학교가 중간 경유지이며 에버랜드 방향과 사당역 방향이 모두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국외국어대학교 내부만으로 따질 시 들어오는 횟수가 매우 많습니다. 그러나 운행 횟수가 많은 것과는 별개로 이 노선은 한국외국어대학교가 중점이 아니기에 1005번, 1117번, 1150번, 1303번 노선들과는 달리 캠퍼스 내부에서만 이용 시에도 무료가 아닌 요금을 내야 합니다. 본래 이 노선은 8110번 노선이었으며 이후에 앞에 G가 붙어 G8110번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타 노선의 급행으로 시작해 이용객을 늘려왔으며 현재는 이용객이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인지 코로나 때 잠시 주춤하긴 했지만 금방 다시 돌아왔고 아니 더 증차가 됐지요. 3,500번 버스가 이용객이 많다 보니 출퇴근 전용 노선인 P9801번 버스가 생길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P9801번이 예약을 해야 한다는 문제점과 출근 시간이 딱 한 번만 운행하는 탓에 3,500번 버스의 인기는 식을 줄 모릅니다. 심지어는 나중에 경강선이 서쪽으로 연장되더라도 경강선이 지날 예정이 없는 군포시로 가는지라 이용객의 영향은 없으니 더더욱입니다. 8100번 버스가 용인과 분당에서 계속 태워서 서울 도심 보내는 역할만 하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용인 죽전에서 판교와 분당 구간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대체 버스들이 많은 지역에서도 이런데 대체 노선이 거의 없는 지역으로 가면 직행좌석 버스로 단거리만 이동하는 사람들이 더욱 많습니다. 1101번 버스는 당국대학교를 출발해 고정동, 오리역, 이금역, 정자역, 판교역을 거쳐 강남역을 이어주는 노선으로 신분당선의 개통으로 인해 강남역행 직행좌석 버스들이 줄어드는 와중에도 남아있는 몇 안되는 노선 중 하나입니다. 분당에서 강남을 이어주는 몇 안되는 노선인 이 노선 나중에 타보고 싶습니다. 9401번의 이용객이 매우 많은 것과는 별개로 적자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평균 이용객은 약 10,000명인데 인가대수는 50대라 대당 이용객은 200명 남짓이며 이는 특정 시간대에 과잉 공급에 문제가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아마 GTX-A가 집계되면 과잉 공급 문제는 더 심각해질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1151번은 수요가 많은 덕분에 매우 자주 다녀서 외곽 지역에서 큰 교통복지까지 됩니다. 무엇보다 배차 간격이 15분을 넘는 일이 거의 없으니 엄청난 거라고 할 수 있죠. 이거랑 비슷하게 외곽 지역 교통복지가 잘 되는 노선이 또 어디가 있을지도 궁금하네요. 제가 이 노선을 2023년 1월에 타본 적은 있으나 시간상 전구간은 못 타봤었는데요. 만약에 다시 타게 된다면 전구간은 물론이고 지난번과 달리 안양 방면으로 타보고 싶습니다. 특히 사진처럼 2층 버스를 잡는다면 더더욱 좋을 것 같고요. 8100번 버스는 당국대학교에서 가장 자주 오는 두 개의 노선 중 하나인데요. 하나는 당국대학교에서 죽전역을 잇는 24번 마을버스, 또 하나가 8100번입니다. 24번이 당국대학교에서 가까운 죽전역을 연계하는 반면 8100번은 더 넓은 지역을 커버합니다. 특히 당국대학교에서는 그 두 개의 노선 덕분에 교통이 매우 편리하며 유튜버 태평역은 2025년 4월 26일에 당국대학교에서의 인기 노선 두 개를 모두 탔었습니다. 제가 이 노선을 탔던 2020년 1월 당시에는 자율대우 버스들이 많았으며 특히 차종 중에는 크루징 에로우가 많았습니다. 심지어 저 역시 그 당시에 탔던 차종이 크루징 에로우였습니다. 그러다가 동성교통이 현대차를 많이 뽑는 걸로 바꿨고 심지어는 자율대우가 운영이 중단되면서 현재는 남아있는 크루징 에로우가 없습니다. 동성교통은 물론이고 남성버스에도 자율대우 차량이 다닌 적이 있었으며 차종 역시 동성교통과 마찬가지로 크루징 에로우가 많았습니다. 크루징 에로우는 두 회사 차종의 공통점이었지만 차이점이 있던 차종 역시 있었는데 동성교통은 로얄 럭셔리가 추가됐고 남성교통은 에어로스페이스가 추가됐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두 회사가 다 유니버스 엘레강스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전 5번 버스는 외국어 대학교를 출발해 오포 이동, 장지동, 태전지구, 야탐역, 판교역을 거쳐 강남역을 이어주는 노선으로 외국어 대학교에서 서울까지 매우 돌아가는 선형을 지닌 노선이다 보니 직행좌석 버스임에도 장거리로 타는 이용객은 드물고 이용객이 구간마다 나뉘어져 있습니다. 용인에서 서울까지 삥 돌아서 가는 이 노선 나중에 타보고 싶습니다. 6802번 버스는 삼성전자를 출발해 평택고용센터, 송탄출장소, 진이역, 판교역을 거쳐 야탐역을 이어주는 노선으로 기존 6801번과 8301번의 이용객 탑승 불가 등의 문제점으로 인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노선까지 생겼음에도 이용객이 많아지자 이 노선 역시 증차될 정도이니 말 다했습니다. 다 노선의 문제점 해결과 동시에 성장까지 해낸 이 노선 나중에 타보고 싶습니다. 6011번 버스는 호수 자이 파밀리의 I1을 출발해 창의고 현대 트랜시스를 거쳐 판교역을 이어주는 노선으로 개통 당시부터 이용객으로 가득한 노선이었는데 그렇게 많아진 이용객은 GTX-A 개통 후에도 줄지 않고 아니 오히려 늘었으며 그로 인해 증차까지 되었습니다. 이러한 직행좌석 버스들이 GTX-A보다 우세를 보이다 보니 현재 성남역은 텅텅 비어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GTX-A의 남북 구간이 지켜된다면 얘기가 달라지긴 하겠지만요. GTX-A를 상대로 승리해낸 이 노선 나중에 타보고 싶습니다. 방금 전 6011번도 그렇고 6003번도 GTX-A 상대로 승리해냈는데요. 이런 거 보면 동탄에서 판교 이동은 버스가 확실히 우세입니다. 그러나 GTX-A 남북구간 직결 시 운정 일산 라인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는데 현재 운정 일산 라인에서 판교 출구는 GTX-A 타고 서울역 간 뒤 직행좌석 버스 또는 광역버스 타고 판교 쪽 갔다가 마을버스 또는 시내버스 타고 갑니다. 그러나 GTX-A의 남북구간이 직결된다면 GTX-A를 타고 성남역으로 간 뒤 마을버스 또는 시내버스로 환승해서 갈 수 있습니다. 성남역 접근성 어쩌고 하면서 말이 많긴 하나 북쪽 구간에서는 성남역 경유만큼 빠른 경로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동탄과는 달리 GTX-A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노선의 기점인 에버랜드에 가본 적 있으신가요? 유튜버 태평역은 2013년에 현장 체험 학습으로 한 번, 2019년에 친한 친구와 한 번 해서 총 2번 가봤습니다. 에버랜드 근처에 캐리비안 베이가 있는데 거기는 아직 가본 적 없습니다. 대신 에버랜드 근처에 있는 삼성화재 모빌리티 뮤지엄은 2024년 여름에 군대 휴가 나와서 가본 적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을 봐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다음에는 이날에 있었던 여행기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태평역의 다른 영상들도 시청해보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유튜버 태평역에게 큰 힘이 됩니다.